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양손을 아래로 쭉 뻗어서 여러분의 종아리를 한번 꼭 만져보세요. 어떠신가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종아리가 눈에 띄게 얇아졌거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말랑말랑하게 힘이 없다면 지금 몸속에서 아주 무서운 경고등이 빨갛게 켜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살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들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냥 방치하셨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유독 무겁지 않으셨나요? 방바닥을 디딜 때 발바닥이나 발목이 시큰거리고 아프진 않으셨나요? 이 모든 사소한 증상들이 여러분의 종아리 근육이 말라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걷다가 헛디뎌 넘어져서 골반뼈인 고관절이 부러지고 몇 달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남은 인생을 보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손끝을 바늘로 찔러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 괴로운 당뇨병에 걸리거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아주 끔찍한 급사 위험까지 최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몸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간병비 부담을 주지 않으며 나의 다리로 꼿꼿하게 서서 100세까지 당당하게 사는 가장 쉽고 확실한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정말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비결이 아니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평생 아프지 않고 나의 다리로 당당하게 걸으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효자 대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이 다리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전 세계에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자료들을 꼼꼼하게 공부하고 정리해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어르신들의 평생 건강을 위해 가장 정직하고 유익한 정보로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왜 종아리가 마르면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는지 그 무서운 진실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하체 근육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와 수많은 당뇨병 학회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얻는 포도당의 무려 70% 이상을 하체 근육이 사용합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몸속에 설탕물이 들어옵니다. 이 설탕물을 스펀지처럼 쭉 빨아들여 주는 곳이 바로 우리의 하체 근육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종아리 근육이 마르고 허벅지가 얇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스펀지가 아주 작아지거나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맛있게 먹은 밥과 달콤한 과일에서 나온 당분들이 들어갈 창고가 없어지게 됩니다. 갈 곳을 잃어버린 당분들은 결국 갈 곳이 없어서 우리 혈액 속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피가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폭발하고 당뇨병이 생기는 진짜 원인입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허벅지와 종아리 둘레가 겨우 1cm만 줄어들어도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10%씩 올라갑니다. 하체가 부실해지면 아무리 비싼 약을 잘 챙겨 드시고 식사 조절을 열심히 하셔도 혈당 조절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손끝을 찔러도 혈당 수치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약의 문제가 아니라 설탕을 받아줄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장 하체 근육을 키워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무서운 진실은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낙상사고는 노년기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복병입니다.
유명 의학 학술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사고 사망 원인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넘어져서 다치는 낙상사고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살짝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지만 뼈와 근육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종아리 근육은 길을 걸어가다가 몸이 비틀거리거나 흔들릴 때 균형을 꽉 잡아주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아리 뒤쪽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근육들이 힘을 써주어야만 발목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땅을 디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낡아서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길바닥에 튀어나온 작은 보도블록 틈이나 방바닥에 깔린 이불 자락 같은 아주 사소한 장애물에도 발이 걸려 여지없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특히 화장실 물기나 겨울철 빙판길은 어르신들에게 지뢰밭과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면서 바닥에 엉덩이를 찍으면 골반과 다리를 이어주는 고관절이라는 뼈가 부러지기 아주 쉽습니다.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고관절이 한번 부러지게 되면 스스로 일어나 걷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 몇 달 동안 지내실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의 근육은 단 3일만 누워 지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일주일 동안 누워 계시면 남아있던 다리 근육의 무려 10%가 녹아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누워 계시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폐렴이나 욕창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겨서 결국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엄청난 간병비 부담과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단 한 번의 낙상사고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지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종아리가 온몸으로 피를 돌려주는 제2의 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은 온 힘을 다해 피를 뿜어내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발밑까지 내려간 피는 다시 중력을 거슬러서 가슴 위에 있는 심장까지 다시 올라와야만 합니다. 이 피를 위로 뿜어 올려주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종아리 근육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늘어나면서 다리 속 혈관을 꾹꾹 눌러주어 피를 위로 밀어 올려줍니다. 혈관 속에 있는 피를 위로 짜 올리는 펌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정맥 펌프 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종아리가 다리 밑에서 열심히 펌프질을 해주는 두 번째 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발끝까지 내려갔던 피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이것을 혈액순환 장애라고 부릅니다. 피가 다리에 머물러 있으면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붓고 밤마다 쥐가 나서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밤마다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신다면 그것은 다리가 살려달라고 여러분에게 보내는 처절한 신호입니다. 피가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으면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가 생기기도 하고 고여있던 피가 굳어서 피떡이라고 부르는 혈전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혈전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타고 떠돌다가 폐나 뇌의 혈관을 막아버리면 뇌졸중이나 폐색전증 같은 급사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합니다. 또한 가슴속 심장은 아래에서 피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더 강한 힘으로 피를 짜내려고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심장이 쉬지 못하고 무리를 거듭하다가 결국 심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려 멈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종아리가 마르는 것은 단순히 다리가 얇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장이 멈추어 가고 있다는 가장 무서운 신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의 종아리는 정말 안전한 상태일까요? 불안해하지만 마시고 지금 당장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딱 두 가지만 저와 함께 자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을
잠시 바닥이나 테이블 위에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귀로만 들으셔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 고리 테스트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바지를 무릎 위까지 가볍게 걷어 올려보세요. 준비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양손을 사용해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어 보세요. 둥그런 하트 모양이나 동그라미 모양이 둥근 링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손가락 링으로 여러분의 종아리 중에서 가장 굵은 부분을 양손으로 꽉 감싸 쥐어보세요. 자, 어떠신가요? 만약 손가락으로 만든 고리가 여러분의 종아리를 감싸고도 공간이 아주 헐렁하게 남거나 손가락끼리 쉽게 맞닿는다면 그것은 이미 근감소증이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손가락 고리가 종아리에 꽉 끼어서 잘 들어가지 않거나 터질 듯이 단단하다면 아직은 비교적 안전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바르게 앉으세요. 양팔은 가슴 앞에 가볍게 X자로 얹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떼고 완전히 일어났다가 다시 의자에 앉는 동작을 5번 반복해 보시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번을 반복하는데 시간이 12초 이상 걸리거나 일어날 때 무릎이나 다리가 심하게 부들부들 떨리신다면 이 역시 하체 근육이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일어날 때 손으로 허벅지를 짚거나 의자 손잡이를 잡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분들도 근육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근육은 관리하지 않으면 매년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혹시 방금 테스트에서 손가락 공간이 헐렁하게 남으셨거나 일어나는 것이 힘드셨다고 너무 크게 낙담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특별하고 간단한 비법만 매일 꾸준하게 실천하시면 사라졌던 종아리 근육이 다시 단단하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 비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해서 종아리 근육을 아주 튼튼하게 키워주는 최고의 음식은 바로 두부와 황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말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어르신들은 위장의 소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황태입니다. 놀랍게도 명태를 얼리고 녹이며 정성스럽게 말린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 엄청납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단백질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닭가슴살보다도 단백질이 무려 5배 이상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은 거의 없고 순수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근육 생성에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몸에 좋은 황태도 그냥 물에 넣고 끓여서 국물만 드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황태의 영양분을 온전히 내 몸속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비법 조리법이 필요합니다. 집에 있는 냄비를 준비하시고 가스불을 켜신 다음 몸에 좋은 들기름을 듬뿍 둘러주세요. 그리고 먹기 좋게 자른 황태를 냄비에 넣고 들기름과 함께 달달 볶아주셔야 합니다. 들기름에 황태를 볶아주면 들기름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 성분이 황태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의 단백질 흡수율을 무려 3배 이상 올려주게 됩니다. 뽀얗게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황태를 충분히 볶으신 다음에 물을 붓고 푹 끓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드러운 두부를 썰어 넣어서 황태 두부국으로 끓여 드셔야 합니다.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칼슘 성분이 아주 가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비법을 더해드리자면 국을 끓이실 때 다진 마늘을 한 숟가락 꼭 넣어주세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것을 강력하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들기름에 볶은 황태와 두부, 마늘을 함께 드시면 위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도 아주 잘 됩니다. 소화된 영양분이 온전히 다리로 가서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데 최고의 거름이 됩니다. 맛도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입맛이 없을 때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시면 보약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식사를 하신 뒤에는 방 안에서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종아리 심폐소생 운동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돈이 드는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가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몸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배울 운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벽 짚고 까치발 운동입니다. 방 안에서 벽을 바라보고 서서 두 손으로 벽을 단단하게 짚으세요. 양발은 어깨 너비만큼 편안하게 벌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뒤꿈치를 천천히 하늘 위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줍니다. 까치발을 드시는 겁니다. 최대한 위로 올린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3초 동안 버텨보세요. 이때 종아리 뒤쪽 근육이 단단하게 조여지는 느낌을 지그시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뒤꿈치를 아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이때 쿵하고 무겁게 떨어지면 발목과 무릎 관절에 큰 충격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앞정강이 운동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넘어지는 이유는 종아리 근육이 약한 이유도 있지만 발가락 끝을 위로 들어 올리는 앞정강이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조금만 턱이 있어도 발끝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서서 양발을 벽에서 한 뼘 정도 앞으로 내밀어 줍니다. 그 상태에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과 앞발바닥 전체를 하늘을 향해 천천히 들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앞정강이 뼈 옆쪽 근육이 뻐근하게 뭉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3초 동안 버텼다가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을 각각 한 번 하실 때 딱 20번씩만 반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오후에 심심할 때 한 번, 그리고 저녁 드시고 나서 한 번, 하루에 딱 3번만 하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매일 하시면 보름만 지나도 종아리가 예전보다 단단해지고 걸을 때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것을 몸으로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주의하셔야 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 미끄러운 방바닥이나 욕실 근처에서 하시다가는 발이 미끄러져서 크게 다치실 수 있습니다. 관절과 뼈가 약한 상태이므로 한번 넘어지면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 미끄러짐을 완벽하게 방지해주는 매트를 바닥에 꼭 깔고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 발목 힘이 약해 자꾸 꺾이는 분들은 발목을 튼튼하게 감싸주고 지탱해주는 보호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과 관절 보호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한 운동을 돕기 위해 어떤 매트가 미끄러지지 않고 좋은지, 또 발목은 어떻게 단단하게 잡아야 하는지 자세한 안전 정보와 도움되는 방법들을 이 영상 아래 설명란과 첫 번째 고정 댓글창에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아래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을 한번 편하게 참고해 보세요. 작은 준비 하나가 큰 부상을 막아주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약속을 꼭 마음속 깊이 새겨주세요. 맛있는 들기름 황태국 따뜻하게 끓여 드시고 벽 짚고 까치발 운동과 발가락 들어 올리기 운동을 매일 20번씩 하기로 이 효자와 꼭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소중한 건강 약속을 우리 뇌 속에 강력하게 심어주고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건강하게 살자 라고 딱 6글자만 정성스럽게 적어보세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글자를 타이핑하는 행동 자체가 어르신들의 손끝 감각을 자극하고 뇌세포를 일깨워서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하게 살자라고 적어서 스스로와의 다짐을 멋지게 보여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건강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매일 안부를 나누는 소중한 친구분들께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주변 소중한 분들의 종아리도 함께 지켜주시는 것이 서로에게 베푸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이 눌러주시는 따뜻한 격려의 클릭 한 번이 이 효자가 더 좋은 정보를 찾고 더 정성스럽게 영상을 만드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디 아프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다리로 원하시는 곳 어디든 마음껏 다니시며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이 효자가 늘 곁에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